안녕하세요. 투영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리밸런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골드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오늘 블로그에 2021년 골드 가격에 대한 전망을 게시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반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면 이에 대한 시간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리밸런싱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딱딱한 내용이어서 부담스러우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은 표현이 서툴러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술적 목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론과 저희 경험을 통해서 얻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이상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주식으로만 구성되어도 상관없고요. 주식이나 채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밸런싱을 적용할 때, 실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로 한 투자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5종목 이내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대부분 5종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주식에 대해서 워낙 뛰어나신 분들은 5종목이 다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요. 대부분은 일부 종목은 상승하고 일부 종목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승 종목을 매도하고 하락 종목을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 종목을 매도를 해서 여기서 얻은 자금을 가지고 상승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해서 지분을 늘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고민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리밸런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가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리스크가 다른 자산 또는 종목으로 구성해서 변동성을 낮추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수익률을 얻어서 비교적 장기간 동안 누적된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이나 아니면 종합지수를 능가하는 효과를 보였을 때 진정한 포트폴리오 또는 자산 배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리밸런싱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분산 효과가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비교적 장기간이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자신만의 투자 목표 기간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현재 자금으로 10년간 투자할 것이라든가 아니면 20년간 투자할 것이다. 물론 1년이나 5년 같은 단기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기간은 철저히 자신만의 투자 목적에 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위험자산만으로 구성되면은 중간중간 투자 목표 기간과 상관없이 수익률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리밸런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위험자산인 주식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종목 간의 리스크가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실제 다르다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 분산 효과가 있는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방어주나
그 경기 민감지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는 아마 그 분산 효과가 어느 정도 그 뚜렷하게 그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장주만으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그 소형주만으로 또는 그 가치주들만으로 그 구성되는 포트폴리오는 종목마다 뭐 다르겠지만 아마 리스크는 그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그 리스크 성향을 가진 종목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리밸런싱을 한다는 의미는 분산 효과나 투자 기간을 고려한 그 리밸런싱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교체 매매로 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경험해 본 그 바에 의하면은 리밸런싱이나 이런 그 단순 교체 매매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그 제가 그 논문을 찾아보더라도 그 교체 매매를 그 위한 리밸런싱이란 그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서는 교체 매매를 위한 그 리밸런싱은 그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투자자들이 그 궁금해하시는 그 이러한 그 교체 매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종목별 그 밸류에이션이 그 적정한 수준에 진입했는지 이에 대한 그 판단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고평가된 종목은 그 비중을 줄이고 저평가된 종목을 편입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리밸런싱 그 실시 주기와 부대 조건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 모멘텀을 이용한 그 추세 추종 전략도 그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그 이동 평균이나 아니면 모멘텀 관련 지표들을 통해서 한번 그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이 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그 강조하고 싶고 부가적으로 그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험자산과 그 안전자산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상의 그 리밸런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밸런싱의 목적은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그 리스크 분산을 통해서 목표로 한 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산 배분은 일반적으로 그 투자 기간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자칫하면 투자 원금에 막대한 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 짜여진 기준에 따라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 목표로 한 수익률을 확보해서 그 투자 목표 기간이 끝난 다음에 투자 금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 기간까지 원금이 큰 폭으로 손실되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급격한 그 경기 침체 국면이나 장기간의 그 침체 국면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그 점검을 할 때 필요한 수단이 바로 그 리밸런싱인 것입니다. 리밸런싱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 체계적인 방법이란 그 리밸런싱 기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리스크가 그 낮으면서 수익률이 그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자산군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그 모멘텀 지표를 이용한 추세 추정 전략을 사용하는 기준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반박론은 사실상 좀 너무 복잡하고 퀀트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산 배분은 그 장기적으로 조금씩 그 수익률을 누적해서 그 종합지수를 그 아웃퍼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모건 스탠리사에서 분석해 본 결과 리밸런싱 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는 모건 스탠리가 1977년도 이후부터 2014년까지 각각의 그 자산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그 리밸런싱을 실시해서 그 얻은 그 결과를 표시한 것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 100%,
또는 그 채권 100%로 구성된 그 포트폴리오는 리밸런싱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초기에 제가 그 위험자산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리밸런싱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모건 스탠리 분석에서도 이에 대한 효과를 그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그 리밸런싱 효과가 있었고, 특히 그 60대 40, 다시 말씀드려서 그 주식 60, 채권 40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리밸런싱 효과가 가장 그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시스템적으로 그 채권보다는 주식 비중을 늘려서 그 리스크 프리미엄에 그 더 많이 노출돼서 그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이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식 비중이 60%를 그 상회하는 포트폴리오가 60대 40 포트폴리오보다 저조한 이유는 그만큼 그 리스크 통제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더 그 정교한 모델이 개발이 돼서 적용할 경우에는 그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그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는 그 60대 40에서 그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리밸런싱 실시 시점과 횟수는 그 어느 정도가 가장 그 효과적일까요? 물론 그 최적의 시점은 주식시장이 그 최저점인 경우나 그 최고점인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아마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식시장과 고점과 저점을 그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의 그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마 상위 한 0.1% 그 투자자들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는 그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는 그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리밸런싱 실시는 횟수는 아니면 시점은 일단 정기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그 실제 그 자산 배분 상품을 대상으로 그 리밸런싱 주기를 1년이나 분기 또는 그 월별로 실시 그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다지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그 월별로 실시하는 경우가 제일 좋았는데, 이런 경우는 그 투자 분석 기간이 장기간이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매월 그 실시했을 경우가 1년이나 분기보다 거의 한 0.1%나 뭐 0.5% 이런 식으로 그 누적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장기적으로 누적했을 경우 그 리밸런싱 그 실시 그 횟수에 따른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이라는 것이 그 평균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 목표 기간에 따라 그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리밸런싱 횟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그 수익률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저는 그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월별로 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월마다 실시할 경우에 또 언제 그 실시하는 것이 그 효과적이냐에 대한 그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일날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월말에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 주별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그 관심이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그 분석을 해본 결과 그 미국 시장에 물론 이제 적용된 거지만은 그 1일하고 2일 그리고 매월 말일 그 16일이 가장 그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요, 물론 이제 미국인들의 급여일에 그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괜찮은 그 수익률을 얻었다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그 페이데이 어나멀리라고 하는데요. 즉 한국말로 표현하면 급여일 이례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효과를 그 얻는데 1950년 1월 31일부터 2018년 3월 19일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매일 1일부터 31일까지 그 리밸런싱을 실시한 효과를 그 검증했는데요. 이에 대한 그 효과는 그 다음과 같은 그 표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그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1일과 2일, 그리고 16일, 그리고 매월 말에 그 가장 높은 것으로 그 나타나는데요. 물론 이제 매월 초 1일과 2일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1일과 2일이라는 것은 정확히 1일과 2일이 아니라 1거래일, 2거래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운영하는 상품은 그 1일과 그 2일을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그 1일과 2일 그리고 16일, 31일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나타나는데요. 이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평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인 그 특성에 따라서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것이 있는 만큼 매월 초 또는 그 16일 매월 말에 하는 것이 그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이터는 대부분 그 미국 시장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투자할 경우에 그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나 빈도수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적용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리밸런싱은 그 투자 목표 기간과 분산 효과가 있는 포트폴리오에서만 그 원론적인 의미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식만으로 그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종목별 밸류에이션과 모멘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